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네요. 제가 요새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이천 하이닉스 어, 옆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천이라 제가 출퇴근이 좀 어려워서 요새는 이천에 하나 원룸을 얻어서 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음, 의외로 생활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알다시피 제가 사실은 이제 일반 개발이나 IT 쪽 매니저를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쪽도 한 1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좀 만들어 봤고, 코인도 발행을 해봤고, 지갑도 만들어서 납품도 해봤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 국내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메이저급 있죠. 비썸, 코빗, 어, 업비트, 뭐 기타 등등 메이저급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사실은 업비트 같은 경우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출금 관련해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정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빗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다 인증 절차를 밟고 가상 계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계좌죠. 제 계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출금을 기존에 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지금 국내 메이저급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입금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빗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잠시 그러니까 입금이 됐다가 또 막혀버렸고, 그래서 6월 중순쯤인가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제를 하겠다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그게 또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이죠. 솔을 지금 앱 하고 있는 그 신한은행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거래들도 있고 해서 이 입금 자체를 지금 안 되게끔 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기간만 해도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코빗 같은 경우 저는 주로 코빗을 쓰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이나 아시는 분한테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서 그쪽으로 일단은 옮기거든요. 업비트 쪽으로 어, 입금을 해서 지금 거래를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금 현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일단 올렸고요.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지금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빗 같은 경우는 업비트와 좀 시스템이 달라서 지금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등락에 대해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어, 지금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입금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현재 국내 상황은 예전에 작년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렇게 지금 4월 1일 날 만호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400만 원 정도, 350만 원 중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1비트가 1비트코인이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현재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금 수익률이 나서 한 24만 원 정도 지금 잡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빅 같은 경우를 보여드릴까요? 코빗은 지금 1200만 원, 1240만 원대를 지금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세 차익도 그 업비트랑 분명히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1 이더리움을 사서 업비트로 옮기면 어찌됐건 시세 차익은 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입금을 못하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가상화 보이스피싱 관련이면 일단 제1금융권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1금융권에서부터 뭐 입출금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굳이 이 거래소를 타겟으로 하는지 너무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막 급등장한 그 시장 자체가 막 급등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때는 막 2천만 원 넘고 막 그랬을 때는 뭐 유시민이랑 뭐 코빗 대표가 나와서 뭐 토론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슈가 돼서 그 총리가 나와서 뭐 거래소 없앤다 뭐 여러 가지 대화도, 그러니까 뭐 엄포도 놓고 했을 때 그때 막 폭락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의 당시에는 그 어떤 사전의 정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해외 동향 시장을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서 아마 그걸 가지고 엄포를 놓으면서 같이 폭락을 시킨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상황은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코빗이나 빗썸이나 메이저급 뭐 지금 조금씩 이제 막 급등은 하진 않지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터치가 안 되고 뭔가 엄포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엄포를 놓는다고 해도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구도로 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국내의 분들도 이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라베라라는 코인으로 스테블러 코인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그래서 그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네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으로 뭔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그거는 뭐 코인 가상화폐의 의도가 아닌 뭐 탈중앙화가 아닌 페이스북의 이제 뭔가 구속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랑 스티브 잔인가 아니에요? 그 트론 만들어서 뭐 ICO 해갖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일자는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아마 좀 또 다른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연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먼저 보이스피싱이면은 그 보안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일단 1금융권에서부터 뭔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런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이슈화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거래소를 점검을 하고 뭐 증권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증권이야 증시야 어찌됐건 나라에서 뭐 정말 뭐 합법적으로 국민들 돈을 빨아먹기 위한 구조로 만드는 구조라서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쪽은 지금 너무 암묵적으로 지금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해외 쪽에 지금 정책이나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 시스템적인 기술적인 거를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그 법 테두리 안으로 자꾸 넣을 생각을 안 하고 국내는 계속 이제 뭔가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계속 코빗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금을 못해서 지금 거래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래라는 것도 제가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이럴 때는 그렇다고 뭐 제가 나라 탓을 하겠습니까? 제 돈 이런 거를 갖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입금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이트나 이더리움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로로 일단 구매를 하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유로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좀 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비트코인 다시 여기 비트코인 구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카드로 여기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걸치면 제 이제 그 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로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10%가 붙어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을 때 그 국내 거래소가 입금이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을 때 못 할 때는 이쪽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10%가 아깝기는 하지만 향후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 구매는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완전 완벽한 외화 낭비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뭐 사실 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걔네 방송 보면 맨날 그것이 그냥 알고 싶다 거잖아요. 뭐 결론도 없이.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가 말고 이렇게 지금 뭐 제 주변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더러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해가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것도 있고 너무 그 작년도에 가상화폐에 대한 그 퍼마나 국내에서는 거의 뭐 이제 거의 그 인지도를 너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아직도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IT 쪽에 종사를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이란 거를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암암리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경우 뭐 보험 관련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그 지금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의 그 원장에 넣으려고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그 플랫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블록체인 뭐 DApp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왜 이렇게 계속 조용하게 계속 뒤에서 막아버리고 음해하고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찍어봤고요. 저는 정말 좀 약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투기로 가고 있지만 작년과 같지는 않은 지금 환경인 거고, 거래소들도 지금 법에 법에 접촉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원래 그 가상화폐라는 거는 채굴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거래소라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굴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유통을 시키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또 그 현실 세계의 그런 돈과는 좀 별개의 그런 그 세상, 그러니까 별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융화가 되는, 그게 아마 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나 지금 뭐 애플 쪽에서도 코인이나 이쪽 블록체인 쪽으로 아마 분명히 발표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풀리나 너무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두 달, 그러니까 지금 코빅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달? 거의 두 달 돼가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세 달, 네 달, 다섯 달 가면은 분명히 뭔가 이 정부에서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도 그거를 최대한 방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가 어떻게 존립이 될지 그런 부분도 너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형 우버죠. 그 타다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 타다를 하려면은 택시 면허를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대여를 하던가라고 협의를 받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정책을 피고 있고, 말만 4차 혁명이지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이 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뭐 입금 절차나 그런 부분이 언제나 풀릴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내일 정도 그 약간 좀 위쪽에 계신 약간 권력층에 있는 데서 일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 이걸 보시고 글을 올리시면은 제가 뭐 답글을 좀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백이었습니다. 하여튼 건승하십시오.